그럼 당신의 정체가 설마? 회장에 따른 그날,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이분이 이번 재단 프로젝트 총괄이십니다. 비서의 말이 끝나자 문이 열렸다. 그 안으로 들어온 여자는 정장을 단정히 여민 채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마치 오래된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장인호는 순간 이유 없이 숨을 고르며 자세를 고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짧은 침묵, 시선이 부딪히는 그 순간 그의 오래된 방심이 흔들렸다. 아, 그 김서진 씨. 네, 회장님. 늘 기사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 미소는 정중했고 계산되어 있었다. 장인호는 오랜만에 느끼는 생경한 자극에 잠시 말이 막혔다. 비서는 둘 사이의 공기를 읽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를 비웠다. 문이 닫히자 남은 건 두 사람뿐이었다. 서진은 테이블 위 자료를 정리하며 말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손끝은 깔끔했고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하지만 손목 아래 흰 흉터 하나가 순간 보였다. 그 자국이 이상하게 눈에 걸렸다. 인호가 그 흉터를 바라보자 서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류를 내밀었다. 회장님 일정표입니다. 이번 달 일정은 재단 행사와 병원 검진 두 가지뿐이에요. 병원까지 신경 쓰셨나? 네, 회장님이 지난번 피검사 결과가 안 좋으셔서요. 그녀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확신이 있었다. 그 말에 인호는 순간 이 여자는 내 안을 너무 쉽게 본다는 생각을 했다. 대단하네. 내가 무슨 약 먹는지도 다 아나? 네, 고혈압약 두 종류와 아스피린. 점심 전엔 식사보단 사과 한 쪽 드시더군요. 그녀의 대답에 인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관찰력이 대단하군. 아니면 감시력인가? 서진은 미소로 답했다. 저는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말끝이 부드럽게 흘렀다. 하지만 그 순간 인호는 희미한 불편함을 느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따님 오셨습니다. 아, 그래. 들어오라 해. 문이 열리고 장지은이 들어왔다. 짙은 베이지 코트에 단정한 얼굴.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갑자기 일정 바꾸셨다면서요. 무슨 회의예요? 아, 재단 쪽 담당이 바뀌었어. 이쪽은 김서진 씨야. 안녕하세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이름만 들어도 반가워요. 따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회장님이 늘 자랑하시잖아요. 믿음직하다고요. 지은은 잠시 멈췄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과찬이에요. 세 사람 사이엔 잠시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그건 서진이 가장 능숙하게 만들어내는 공기였다. 지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서진은 슬쩍 시계를 봤다. 저 먼저 가볼게요. 회장님, 오후엔 병원 일정 있으시죠? 그래, 내일 또 보세. 네, 회장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서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지은이 물었다. 저 혹시 전에 우리 회사 쪽에 근무하셨나요? 아니요.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왜요? 어쩐지 아버지 회사를 너무 잘 아시길래요.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녀는 짧게 웃으며 나갔다. 문이 닫히고 조용히 그녀의 향기가 남았다. 지은은 그 향기를 맡으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익숙하지?
밤 서진의 아파트. 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옷을 벗고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엔 화장이 지워져 있었다. 눈가에 남은 주름, 희미한 상처 자국,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잘 들어왔어. 이제부터 내 세상이야.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 속에는 장건설 붕괴 사고 20주기 기사가 떠 있었다. 마우스가 천천히 스크롤을 내린다. 남편의 이름이 보였다. 그 이름 위에 그녀의 손이 멈췄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눈물 자국 위에 커서를 대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그녀는 짧게 받았다. 네, 계획대로예요. 회장은 내일 병원에 갑니다. 그쪽 딸은 경계 중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모르죠. 곧 알게 될 거예요. 통화가 끊기고 서진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다. 좋아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회사 앞. 회장의 전용 차량이 들어오자 기자 한 명이 다가왔다. 회장님, 20년 전 붕괴 사건 관련 재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순간 인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뒤로 서진이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가시죠.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짧은 접촉에서 이상하게 평온이 밀려왔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사이 서진의 얼굴은 미묘하게 변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눈동자엔 증오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날 저녁 회장 집무실. 지은이 들어와 앉았다. 아버지, 저분 서진 씨 말이에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재단에서 왔다잖아. 재단이요? 그쪽엔 원래 그렇게 가까운 사람 없었는데. 지은아. 인호가 딸의 말을 자른다. 사람 좀 믿어라. 넌 요즘 너무 예민해. 그게 아니라 그냥 이상해서요.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하냐? 인호는 신경질적으로 말을 던졌다. 지은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요. 제가 예민한 걸로 할게요. 그녀가 문을 나서자 인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창밖에는 이미 서진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밤하늘, 달빛 아래 서진의 눈빛이 빛났다. 그녀는 지갑 속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다. 한 남자가 웃고 있었다. 당신, 나 이제 그 사람 옆에 있어요. 그녀의 손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사진을 불 속에 던졌다. 불길이 번지며 사진의 가장자리가 녹았다. 남자의 웃음이 사라지고 쟤만 남았다. 서진은 그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첫 번째 벽이 무너질 거야. 김서진 씨가 요즘엔 회장님 식사도 챙기신다면서요? 가사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은은 달력을 넘기다 멈췄다. 식사요? 네. 요즘은 직접 장도 보시고 죽도 끓여드리던데요. 그녀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아버지는 그런 일 남한테 잘 안 맡기시는데. 그러게요. 그분이 하면 이상하게 다들 마음이 편해진다네요. 도우미는 어깨를 으쓱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저녁. 식탁 위엔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났다. 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덜고 있었다. 회장은 웃고 있었다. 이렇게 집밥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죠. 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국자를 내려놓았다. 지은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혹시 이런 일 자주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집에 와서 식사 챙기시는 거요. 아, 요즘 재단 일정이 많아서 회장님이 끼니를 자주 거르시더라고요. 그냥 그게 걱정돼서요.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올렸다. 국물에서 미묘하게 생각 냄새가 났다. 그건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끓이던 방식이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이거 어머니가 끓이던 방식이네요. 그래, 난 몰랐는데. 회장은 웃으며 서진을 봤다. 그럴 리가요. 제가 그냥 인터넷 레시피대로 했는데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저녁이 끝난 뒤 지은은 식탁 위에 남은 찻잔을 치웠다. 서진은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는 참 바쁘죠? 회사 일도 재단 일도. 그게 제 일이라서요. 회장님이 자랑 많이 하시던데요. 딸이 자기보다 더 꼼꼼하다고. 그녀의 손끝이 물속에서 유리잔을 닦았다. 그 동작이 유난히 느렸다.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요. 지은은 미묘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요. 제 얘기예요. 서진은 손을 털고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녀는 타월로 손을 닦으며 방을 나섰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시 시작이라. 밤. 지은은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섰다. 책장 한켠에 놓인 사진 액자 속 어린 시절의 가족 사진이 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액자 가장자리를 닦았다. 그 아래 서류 뭉치가 보였다. 재단 이사회 결의안. 마지막 페이지에 작게 결제자 김서진이라는 서명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봤다. 아버지 재단의 결재권을 그녀가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아직 안 자요? 서진의 목소리였다. 지은은 서류를 급히 덮었다. 아,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회장님은 주무셨어요. 네. 좋은 밤이에요. 밤 공기가 요즘엔 따뜻하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그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이어졌다. 지은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서명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며칠 후 재단 사무실.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서 서진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기존 후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별도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부분은 따님께 보고 드리면 될까요? 지은은 순간 말을 잃었다. 네, 물론이죠. 그럼 그 자료 오늘 안으로 전달 드릴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닫았다. 회의실 안 아무도 긴장감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지은만 그 웃음의 얇은 결을 보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정확히 어디를 찌를지 아는 사람의 여유가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잠들지 못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탁자 위엔 낮에 받은 보고서가 있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 장씩 넘겼다. 마지막 장, 특별관리계좌 윤화건설협력재단. 서명 옆에 김서진이라는 이름이 다시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뒤로 젖혔다. 이건 너무 빨라. 아버지가 한 달 만에 그 여자에게 재단의 서류를 맡겼다. 그건 보통의 신뢰가 아니었다. 지은은 손을 이마에 댔다. 눈앞이 멀게 흔들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대체 당신은 누구야? 한편 그 시각 서진은 호텔 로비의 한쪽 구석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메일함에 첨부 파일 하나가 전송됐다. 윤하건설 내부 보고서 2004.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 속엔 오래된 회의록이 있었다. 하청 측 과실로 처리, 보상 비용 최소화, 언론 대응, 다음 주 회장 직접 발표. 그 문장 하나하나가 그녀의 눈에 새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이 그때 그렇게 썼지. 눈앞의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균열은 시작됐어요. 아침 뉴스의 자막이 천천히 흘러갔다. 윤하건설 붕괴 사고, 20년 만에 제조사 착수. 텔레비전 화면 속 회색 건물의 잔해가 흔들리며 비쳤다. 식탁 앞 장인호 회장은 신문을 들고 아무 말이 없었다. 지은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이게 갑자기 왜 다시 나오죠? 글쎄다. 누가 또 이런 걸 꺼내왔는지 모르겠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식탁 건너편 서진은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20년이면 잊을 만도 한데요. 그녀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기자들이 이슈 만들기 좋아하죠. 지은이 신문을 넘겼다. 그때 눈에 들어온 문장 하나. 피해자 유족, 최근 윤하건설 재단 인사와 접촉.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의 시선이 서진에게로 천천히 옮겨갔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전 9시 재단 사무실 복도.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웅성거렸다. 기사 봤어요? 붕괴 사고 제조사 들어간대요. 그거 벌써 20년 됐잖아. 근데 재단 문서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던데요. 지은이 지나가자 그들의 목소리가 뚝 멎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엔 이미 서진이 앉아 있었다. 기자건 때문에 보고 드리려고요. 벌써 준비하셨어요? 이럴 땐 빠른 게 좋아요. 서진은 USB 하나를 건넸다. 당시 자료와 보상 기록이에요. 회장님께 전달 부탁드려요. 지은은 USB를 내려다보았다. 직접 보고 안 하세요? 오늘은 외부 일정이 있어서요. 서진이 가방을 들었다. 지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 씨, 그 사고 그때 많이 힘드셨죠? 그 순간 서진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다. 가방끈을 쥔 손가락이 짧게 흔들리더니 짧은 숨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입술이 닫히는 속도가 아주 느려졌다. 그러나 곧 표정이 매끄럽게 정리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익숙한 미소를 얼굴에 다시 걸었다. 저요? 서진이 부드럽게 웃었다. 저는 그 사건하고는 상관없어요. 뉴스로 본 적은 있죠. 다들 그랬잖아요. 말끝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전의 짧은 정적이 공기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은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랬군요. 전 아직도 그 뉴스가 기억나요. 그럴 수도 있죠. 어릴 때 본 일은 오래 남으니까요. 서진은 태연하게 말을 이어가며 가방끈을 고쳐 잡았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게 좋죠.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녀는 똑바로 걸어나갔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엔 묘한 정적이 남았다. 지은은 USB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느꼈다. 서진에 상관없다라는 말 속에 스친 아주 얇은 떨림 하나. 오후 회장의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예, 기자님. 그건 다 끝난 일 아닙니까?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하청업체 과실로 다 결론 났다고. 그의 어깨가 굳었다. 서진이 조용히 차를 내왔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이놈들이 기사로 장난을 쳐. 그래도 이참에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정리라니? 언론 대응은 재단이 맡는 게 낫죠. 피해자 보상 자료는 재단 쪽에 있으니까요. 그런 일은 지은이가 하지. 지은 씨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료는 제가 넘겼어요. 당신이? 네, 회장님이 바쁘시잖아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회장의 눈에 서진의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차가운 빛이 그 미소 위에 걸려 있었다. 저녁 뉴스, 윤하건설, 당시 보상기록 조작 의혹. 화면엔 회장의 옛날 인터뷰 영상이 나왔다. 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그 옆에는 오늘의 장면이 붙었다. 서진이 재단 로고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저희 재단은 당시 자료를 모두 보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지은은 TV를 껐다.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 저 사람 재단 대표로 인터뷰했어요. 뭐? 회장은 놀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이미 광고로 넘어갔다. 내 허락도 없이 그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다. 아버지, 제가 말했죠. 그분 뭔가 있어요. 지은아, 그만 좀 해라. 아버지,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가 터졌다. 지은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회장은 한참 동안 벽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복도 끝, 서진이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조용한 웃음이 입가에 번졌다. 밤 재단 사무실. 서진은 노트북을 켰다. 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보낸 사람 익명 기자. 제목 다음 단계로 갑시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회의록 이미지가 있었다. 하청업체 과실로 처리, 보상 최소화, 회장 직접 발표 예정. 그 문장 위로 커서가 천천히 멈췄다. 서진은 화면에 떠오른 이름 하나를 바라봤다. 현장 책임자 장인호.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웃었다. 이제 세상도 알아야죠. 2004년 6월, 비가 내렸다. 장마가 채 끝나기도 전 윤하건설 신도시 3단지 현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 끊임없이 터지는 플래시, 그리고 그 뒤에서 서성이는 수십 명의 가족들. 서진은 그들 틈에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다. 비닐봉지 하나를 손에 쥔 채 그녀는 가슴께를 꼭 눌렀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안에 아직도 사람이 있어요? 그녀가 묻자 한 구조대원이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다. 철근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들어가면 더 위험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그 말이 이제 끝났다는 뜻이라는 걸 몸으로 느꼈다. 붕괴 현장의 경계선 너머 노란 비닐 천이 들썩였다.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옮겨지고 있었다. 구조대원 2명이 조심스레 들것을 옮길 때 서진은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경찰이 팔을 뻗어 그녀를 막았다. 유족분, 지금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제 남편이 있어요.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나 기다림은 곧 절망이었다. 비닐이 걷히고 그 안에서 보이는 결혼 반지 하나. 번쩍이는 금속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서진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미끄러졌다. 안에는 그가 아침에 두고 간 도시락이 들어 있었다. 김이 다 식어버린 흰 쌀밥 냄새가 비와 흙냄새에 섞여 퍼졌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단 한 줄의 눈물만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그 아래로 비와 함께 묻은 먼지가 번져 있었다.
며칠 뒤 신문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실렸다. 윤하건설 붕괴 사고 하청업체 관리 부실. 기사는 간단했다. 본사 책임 없음. 피해자 4명 사망. 그리고 보상은 하청 측에서 진행. 서진은 신문을 두 손으로 접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종이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청이라.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장례식장. 서진은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마치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이 모두 공허하게 들렸다. 한 남자가 다가왔다. 윤하건설 명패가 달린 명찰을 단 정장 차림. 유족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명함을 내밀었다. 윤하건설 대표이사 장인호.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하청업체 측의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무슨 말씀이신데요? 우리도 조사받았습니다. 직접적인 과실은 없는 걸로 확인됐어요. 그럼 제 남편은요? 안타깝지만 회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미안함이 아니라 이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았다. 서진은 명함을 바라봤다. 종이 위 이름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명함을 천천히 접었다. 그럼 앞으로는 재단에서 피해 보상 절차를 도와드릴 겁니다. 윤하건설이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조용히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돌아섰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서진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빈소에 아무도 남지 않은 밤, 서진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상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당신은 있겠죠. 이걸 아무 일도 아니라고. 명함이 구겨졌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불을 붙였다. 불길이 타오르며 장인호의 이름이 천천히 타들어갔다. 그제를 바라보던 서진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었다. 그 후 몇 달 서진은 남편의 빚과 보상금 문제로 재단을 수없이 찾았다. 그곳의 담당자들은 늘 같은 말만 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서류가 누락되었네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재단 로비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유리문 너머에는 윤하건설 사회공헌재단이라는 글자가 반짝였다. 그 이름이, 그 빛이 그녀에겐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문장이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게 끝났다는 서류에 서명을 강요받던 날, 서진은 펜을 내려놓고 담당자를 바라봤다. 이걸로 정말 끝인가요? 네,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제 남편 이름은 어디에 남나요? 음보상 기록에는 남아있겠죠. 그 대답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네요. 그 기록이 나중에 누군가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니까요. 담당자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할 때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몇 해 후, 서진은 낡은 오피스텔 책상 위에서 낡은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윤하건설 재단 인사 채용이라는 문장을 입력했다. 페이지를 내리던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재단 경영기획실장 채용 사회복지 관련 경력자 우대.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경력이라. 그녀는 남편의 사망신고서와 이력서를 나란히 꺼냈다. 경력칸에 단 한 줄을 적었다. 피해자 유가족 지원 활동.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 뜨자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당신 곁으로 들어갈 차례예요.
현재 시점. 그녀는 노트북을 닫으며 눈을 떴다. 빛이 없는 방, 테이블 위엔 오래된 명함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불에 그을린 구석에서 장인호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진은 그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 그 이름 아래 내 이름을 새길 거예요. 한밤중이었다. 병원 복도를 가르는 불빛은 희미했고 하얀 벽엔 긴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응급실 문이 열릴 때마다 기계음과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흘러나왔다. 지은은 복도 끝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손엔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 화면엔 마지막 통화 기록. 서진. 그녀는 그 이름을 본 채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응급실 문이 열렸다. 가족분 계세요? 네, 저예요. 환자분 심근경색이에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지은은 안도하듯 고개를 숙였다.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잠시 후 안정되면 가능해요. 의사가 돌아가자 지은은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제야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몇 시간 전의 장면이 떠올랐다. 서재에서 아버지가 쓰러지던 순간 책상 위엔 파손된 서류 봉투 하나가 흩어져 있었다. 그 안에서 떨어져 나온 종이 한 장. 윤하건설 재단 자금 운용 보고서. 거기엔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다. 결제자 김서진. 지은 씨. 낮고 조용한 목소리. 뒤를 돌자 서진이 서 있었다. 낯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얼굴. 정장위 흰 가운을 걸친 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을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회장님은 괜찮으세요? 그쪽이 왜 여길 와요? 보고 드려야죠. 회장님께 연락이 안 돼서요. 연락? 쓰러진 사람이 통화라도 했겠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걱정돼서 왔어요. 걱정? 그 말에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걱정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책상에 당신 도장이 찍힌 보고서가 있었어요. 서진은 그 말에 살짝 눈을 깜빡였다. 그러나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재단 서류는 모두 제 결제를 거쳐요. 업무상 필요한 절차예요. 절차요? 지은은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 절차가 우리 회사를 흔들고 있어요. 지은 씨. 서진이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다. 지금은 회장님 걱정할 때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말에 서진의 미소가 아주 조금 흐트러졌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환자분 안정됐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가세요. 지은은 서진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은 여기 남아요. 그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모니터엔 일정한 심박선이 깜빡였다. 지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지금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돼요. 그녀는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의 손등에 남은 주름이 유난히 거칠었다. 그 안엔 수십 년의 노동, 그리고 비밀이 묻혀 있었다. 왜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어머니가 떠난 뒤 그렇게 외로웠어요? 그래서 아무나 믿은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기계음만 일정하게 울렸다. 병실방, 서진은 유리창 너머를 보고 있었다. 회장의 얼굴, 지은의 어깨, 그리고 침대 위에 놓인 꽃다발.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엔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다. 긴급 의료비 송금 내역. 수신인은 윤하건설 재단.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간호사에게 건넸다. 혹시 모를 대비해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부의사님.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부의사님.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다. 한때 피해자 유가족이라 불리던 여자가 이제는 회장 곁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조용한 발소리, 차가운 조명, 그리고 스스로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한참 후 지은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쯤 깰 수 있대요?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녀는 서진을 마주보며 말했다. 하지만 난 당신이 여기 있는 게 불편해요. 왜요? 이유를 몰라요? 지은이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이 아버지 옆에 있을수록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요. 서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 무너지지 않게 지켜야죠. 그게 당신이 할 말이에요? 그래요. 서진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 회장님 곁을 지킬 거예요. 그게 누가 뭐래도 내 자리니까. 자리? 지은은 웃었다. 그 자리가 당신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은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지만 둘 다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병실 안에서 작은 기계음이 울렸다. 둘 다 동시에 돌아봤다. 의사가 들어가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환자분 혈압이 떨어집니다. 지은이 뛰어들어갔다. 아버지. 서진도 그 뒤를 따르려 했지만 의사가 손을 들었다. 가족만 들어오세요. 서진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곧 감정을 다잡았다. 모든 게 시작되려면 누군가는 쓰러져야 한다. 그녀는 그 기억을 다시 구겨 넣었다. 몇 시간 뒤 응급조치가 끝나고 병실은 조용해졌다. 회장은 위태로웠지만 살아있었다. 지은은 침대 옆을 지켰다. 눈가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병실 문으로 향했다. 문틈 너머 서진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지은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진이 다가와 종이컵 커피를 건넸다. 밤새셨네요.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내요? 누군가는 침착해야죠. 지은은 그녀를 올려다봤다. 당신은 침착한 게 아니라 차가운 거예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리 너머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병원 복도를 비췄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잠시 후 그녀는 아주 작게 웃었다. 따뜻하네요. 뭐가요? 햇살이요. 이 병원에서 그건 흔치 않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알 수 없는 냉기가 깃들어 있었다. 지은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 결국 뭐가 목적인지 알아낼 거예요. 그때까지 늦지 않길 바라요. 서진의 대답은 짧았고 그녀의 뒷모습은 창백한 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날 밤 병원 옥상 위에서 서진은 전화를 걸었다. 계획은 예정대로 가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딸은 눈치챘나?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녀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불빛이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곧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아직도 눅눅했다.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고 창문 밖에는 비가 내렸다. 회장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가끔 눈을 뜨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감곤 했다. 그의 곁에서 지은은 신문을 넘겼다. 일면에는 윤하건설재단 회장 건강 이상으로 부의사 서진 대행 체제 전환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다. 지은의 손끝이 굳었다. 신문의 종이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곧장 복도로 나와 휴대전화를 걸었다. 비서실이죠? 기사에 나온 부의사 대행건 언제 결정된 거예요? 며칠 전 임시 이사회에서요.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그럼 제가 참석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비공식으로 처리된 사안이라. 비공식? 그녀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소리를 내뱉고 전화를 끊었다. 벽에 기대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 거구나. 그녀의 입술이 조금 떨렸다. 며칠 뒤 지은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러 집으로 향했다. 비가 그친 오후 집안은 여전히 묘하게 적막했다. 탁자 위엔 아버지가 늘 앉던 자리 그대로 커피잔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서랍을 열자 서류 더미 사이에서 작은 외장하드 하나가 나왔다. 하얀 테이프로 재단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자 탐색기가 열렸고 그 안에는 재단 보고서라는 폴더 하나가 있었다. 비밀번호도 보안 프로그램도 없었다. 단순한 폴더 구조였다. 그녀는 천천히 파일을 열었다. 엑셀 형식의 결제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다. 수많은 항목 사이에서 눈에 들어온 한 줄. 2004년 붕괴사고 피해자 지원금 미집행. 그리고 그 오른쪽 칸에 적힌 이름. 결제자 김서진. 그녀의 시선이 굳었다. 2004년. 그 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마우스를 움직이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 서진이 보였고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저는 그 사건하고 상관없어요. 그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잠시 스쳤다가 다시 구름에 가려졌다. 저녁 지은은 재단 건물로 향했다. 비서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부회장님, 서진 부이사님은 지금 기자 미팅 중입니다. 기자 미팅? 예, 회장님 건강 문제 관련해서요. 지은은 대답 대신 문을 닫았다. 복도를 지나며 유리병 너머를 봤다. 서진이 플래시 세례 속에서 서 있었다. 짙은 정장을 입고 조명 아래 미소 짓는 얼굴. 회장님은 곧 회복하실 겁니다. 그분의 뜻은 변함없어요. 저는 그 뜻을 지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단어 하나하나가 완벽히 다듬어져 있었다. 지은은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를 켰다. 줌을 당겨 화면을 맞추자 서진의 눈빛이 스크린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그날 밤 지은은 병실로 돌아와 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를 채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등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그 사람 처음부터 의도적이었어요. 그 사고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맺혔다. 왜 그런 사람을 옆에 두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은은 움찔하며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낼게요. 며칠 뒤 재단 내부에서는 작은 혼란이 퍼지고 있었다. 지은 부회장이 다시 복귀한대. 그럼 서진 부이사는? 둘이 이제 완전 대립각이라던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사무실을 채웠다. 서진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윤하건설 재단 이사회 긴급 소집 공문이 떠 있었다. 발신인 장지은. 그녀는 화면을 읽으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 슬슬 반응하네. 지은은 회의 준비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엔 아버지의 사인이 들어간 문서들과 서진의 결제 서류가 함께 놓여 있었다. 그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결제 서명, 도장의 위치, 글씨체, 잉크의 번짐. 그 어느 것도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걸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속삭였다. 밤 11시 병원 옥상 주차장. 서진은 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준비 다 됐어요. 언제든 발표하셔도 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딸은 아직 감정에 매여 있죠. 곧 움직일 겁니다. 그게 문제야. 아니요. 서진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다. 감정은 언제나 틈을 만들어요. 그녀는 통화를 끊고 백미러를 바라봤다. 창밖에서 병원의 불빛이 차유리에 반사되었다. 그 빛 속엔 지은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곧 오겠지.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 애는 절대 참지 못할 테니까. 그 시각 지은은 집 서재에서 프린트된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2004년 미집행. 그녀는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었다. 책상 위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다. 밖에선 빗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일어났다. 내일 끝내자.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녀는 현관문을 나서며 우산을 펼쳤다. 비가 얼굴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윤하건설 재단의 회의실, 오전 10시. 긴 테이블 위로 형광등 빛이 반사되어 차갑게 번졌다. 지은은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한 장의 서류를 맨 위에 올려두었다. 표지엔 2004년 윤하건설 피해자 지원금 집행 내역이라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결제자 이름, 김서진. 그녀의 손끝이 그 이름 위를 천천히 스쳤다.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울렸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숨기려던 진실을 공개하는 날. 회의실 문이 열렸다. 서진이 들어왔다. 단정한 재킷, 매끄럽게 묶인 머리, 그리고 익숙한 미소. 오늘은 뭔가 무겁네요, 부회장님. 그럴 수도 있죠. 오늘은 재단의 시작이 아니라 정리를 하는 날이니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속엔 냉기가 깃들어 있었다. 서진은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유지했다. 정리라, 그건 회장님께서 들으시면 좋아하실 말이 아닌데요. 회장님은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대신 말할 사람은 저예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서진의 시선이 서류 더미 위를 스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은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이게 뭔지 아시죠? 그녀는 서류를 앞으로 밀었다. 2004년 붕괴사고 피해자 명단입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지원금 내역이죠. 그게 왜 여기 있죠? 회장님 서재에서 나왔어요. 비서실에서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근데 신기하게도 결제란에 당신 이름이 있더라고요. 지은은 조용히 웃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진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서류의 모서리를 잡았다가 놓았다. 그건 오래된 내부 문서예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류? 지은이 말을 끊었다.
그럼 그 피해자들은 왜 20년째 보상도 못 받고 있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서진 씨, 당신은 그때 피해자였죠. 그 사건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맞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다. 조용하던 직원들이 미세하게 숨을 삼켰다.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다. 그건 사적인 일입니다. 아니요, 이제 공적인 문제예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었다. 당신은 복수를 위해 아버지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용해 재단의 권력을 장악했죠. 증거라도 있어요? 지금 제 손에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지은 씨, 당신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군요. 그 말 아버지가 예전에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압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건 진심인 척하는 거예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기자들이 들어왔다. 재단 긴급 발표라면서요? 플래시가 터졌다. 서진이 눈을 가리며 돌아봤다. 이건 무슨... 지은이 그 사이에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 문서 오늘 공개합니다. 재단이 20년 전 피해자 보상금을 고의로 미집행했고 당시 담당자가 바로 현재 부의사 김서진 씨라는 사실. 회의실 안이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다. 서진은 기자들을 향해 손을 들었다. 잠시만요. 지금 저 여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카메라들이 일제히 회의실 중앙을 향하고 있었다. 지은은 한 발짝 다가섰다. 이건 회장님 서재에서 직접 발견된 자료입니다. 서류는 원본이고 결제 도장은 동일합니다. 지은 씨, 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당신 지금 뭘 하는지 알아요? 진실을 밝히는 일. 그 진실이 당신 아버지를 무너뜨리면? 그 말에 지은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회장님은 그저 도장을 찍었을 뿐이에요. 실무를 담당한 건 나였어요. 당신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당신이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결국 사람들은 회장님을 비난할 겁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독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지키려는 게 진실이 아니라면 그건 복수가 아니라 파괴예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기자에게 건넸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졌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빛났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기자들을 향해 웃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녀의 눈빛이 지은을 향했다. 당신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덮었다. 윤하건설 재단 20년 전 보상금 조작 의혹. 결제자 김서진 부의사, 당시 사건 피해자, 남편 유족으로 확인. 장인호 회장 건강 이상 속 침묵 유지. 지은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기자들의 전화를 모두 끊었다. 창밖으로는 여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게 맞는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한편 서진은 빗속을 뚫고 차를 몰았다. 라디오에서는 사건 소식이 반복되고 있었다. 김서진 부의사, 공식 입장 발표 예정. 그녀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굳었다. 입술이 살짝 들렸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밤이 되자 병원의 복도에는 경찰들이 들락거렸다. 재단의 문서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진 것이다. 서류를 실은 상자가 복도를 지나갈 때 지은은 멀리서 그것을 지켜봤다.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다. 부회장님,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지은은 병실 문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산소호흡기 불빛이 깜빡였다. 아버지, 저 이제 멈출 수 없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뉴스 화면 속 서진은 여전히 침착했다. 저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모든 결정은 회사 경영진과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정의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눈빛은 얼음 같았다. 지은은 텔레비전을 껐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그 빛 속에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이제 막 들려오기 시작했다. 밤이 깊었다. 서울의 불빛이 창문 밖으로 번지고 있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더니 이제는 그쳤다. 그 대신 도시 위에는 흐릿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 서진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그중 한 장, 2004년 붕괴사고 피해자 지원금 집행 내역이라는 문서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접었다. 종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휴대전화가 울렸다. 기자였다. 김 부이사님, 공식 입장문은 언제 내시나요? 지금은 말할 게 없습니다. 회장님 측에서 책임을 전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도시의 불빛이 네온처럼 번졌다. 결국 이렇게 됐네. 낮게 내뱉은 목소리는 무너진 사람의 그것이었다. 병원. 지은은 병실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다. 뉴스는 여전히 윤하건설 스캔들을 떠들고 있었다. 윤하건설 회장 장인호, 건강 악화 속 침묵 유지. 재단 부이사 김서진, 검찰 출석 임박. 기자들의 목소리가 복도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지은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 곁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 모든 게 밝혀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는 복수를 위해 아버지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완전히 무고하진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그 사고, 그건 실수가 아니라 방치였어요. 아버지는 몰랐다 하시겠지만 책임은 남아요.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은은 손을 잡았다. 저도 알아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 회사를 다시 세워야겠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대신 올바른 방법으로. 새벽. 검찰청 앞 검은 차 한 대가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서진이 내렸다. 그녀의 표정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몰려왔다. 김서진 부이사님, 회장을 이용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붕괴사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셨습니까? 복수를 위해 접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였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검찰청 입구 앞 계단을 오르며 그녀는 한순간 뒤를 돌아봤다.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였다. 그 빛 속에서 잠시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갔다. 남편의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같은 시간 지은은 재단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회의실을 비췄다. 탁자 위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그녀는 그 중 한 장을 집어들었다.
피해자 지원금 지급 계획서. 그 서류의 상단엔 새로운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다. 결제자 장지은. 그녀는 도장 자국을 손끝으로 눌렀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처럼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비서가 들어왔다. 부회장님, 기자회견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아요. 이건 재단의 이야기니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자회견장. 수십 개의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공기가 흘렀다. 서진이 서 있던 그 자리, 이제 그곳엔 지은이 서 있었다. 단정한 검은 정장, 매서운 눈빛,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표정. 윤하건설 재단은 오늘부로 20년 전 붕괴사고 피해자 전원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그동안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저와 저희 가족이 그 책임의 일부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회장님 상태는 어떠십니까? 서진 부이사와의 관계는?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분은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누구도 이용하지 않고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그 속에서도 지은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서진은 구치소의 작은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회색수에 묶인 손목,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면회실 유리 건너편에는 낯선 기자가 앉아 있었다. 이제 후회하시나요? 후회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사치죠. 그럼 왜 그런 일을?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리고 난 그걸 조금 앞당긴 것뿐이에요.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기울여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죠.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진 않아요.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웃었다. 이제 그만 써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서진의 얼굴을 스쳤다. 눈동자에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몇 달 뒤 지은은 재단 앞마당을 걸었다. 봄이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건물 벽면엔 새 현판이 걸려 있었다. 윤하 인재재단 다시 사람을 위한.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작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멀리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한때 모든 것을 뒤흔들었던 이름들이 사라져갔다. 김서진, 장인호. 이제는 기록 속 이름이 되었다. 병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창문 옆의 화분엔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다. 지은은 잠시 그 앞에 서서 속삭였다. 이제는 지켜볼게요. 이 회사가 사람답게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녀는 돌아섰다. 햇살이 병실 바닥을 길게 덮었다. 그 빛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무너졌던 세상이 조금씩 다시 세워지는 듯했다. 이번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나요? 이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어떠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행복과 감사를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